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는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PC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가 다시 뛰면서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개별 기술주도 낙폭이 컸는데요. 이 시각 현재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파란색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9%, 82% 하락하면서 2,514포인트 선, 코스닥은 0.21% 하락하면서 8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개인마인 홀로 지수 방어에 앞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끝까지 이어나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방송에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역시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역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급등주 대박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파란색을 보이고는 있지만 큰 폭의 하락률도 그렇다고 좀 차츰 반전을 꾀하는 모습도 아닌 그야말로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위축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외국인 기관 포지션을 보더라도 선연물 매도 쪽에 좀 치중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투자 심리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증시했던 부분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우가 신고가를 현재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보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우존스 차트의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 박스권을 이제 그려보고요. 이 저점을 한번 그려보면은 첫 출발이 10월 현 달에 출발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출발이 10월 말에 형성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대, 10월이 분기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보면은 현재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상승과 조정인데 저점이 약간 그 높아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넘어섰다는 것은 1년의 상승을 마치고 2년째 상승을 한다는 시그널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10월 달에 를 기준으로 잡느냐. 미국은 회기년도가 그 월이 10월부터 모든 것이 이제 출발이 되기 때문에 10월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제 출발이 됐던 이 파동이 거의 이제 주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10월달 이후로 강한 어떤 상승했던 파동들이 이렇게 나타났다시피 이번에도 세 번째 돌파를 좀 해주는 주파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의 흐름이 좀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부분들은 현재 코스피
지수 현재 코스닥 지수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일과 60일에 골든 크로스를 앞둬주고 좀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이제 매수 반발세도 많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록 약세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가 11월 말, 12월 초고 제가 항시 이때도 좀 이야기를 좀 했다시피 10월 말, 11월 초에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죠. V자 변곡점을 말씀드렸고 이 시기에 이제 탄생파동,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2파의 모습이 이제 탄생파동이고 상승 3파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탈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증시는 쉬어갑니다. 프로그램 매도에 조금 더 하방으로 방향이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은 조금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 다만 지금 시기가 변곡적인 만큼 그 내에서 개별주 옥석 가리기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다우지수와 함께 기술적인 분석으로 앞서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오전장을 뜨겁게 빛내준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하상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에이텀입니다. 이 평판형 트랜스, 즉 변압기 제조사 에이텀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됐습니다. 공모가는 18,000원이고 장중에 180%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가 혈액투석기 제품 중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혈액투석기 GMP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급등해 상한가까지 진입했었습니다. 사우디 엑스포 유치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급등했고요. 기관이 7거래를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꼽아주실 텐데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까요? 예,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꼽아주셨습니다. 한국이 야심차게 도전했었던 2023, 2030이죠. 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결국은 최종 결정이 되면서 엑스포 관련 인프라 등 다양한 수주가 오히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엑스포 부산 유치의 꿈은 좌절이 됐지만 국내 건설사들은 사우디 현지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남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코오롱 글로벌을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까요? 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 이제 수주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한 부분인데 이제 네옴시티 이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광범위한 어떤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수도 이전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부분에 원팀 코리아로 이제 참여를 좀 했던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 건설 업체 또 시총이 이제 무거운 부분들은 테마적으로 요인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기 어려운데 코오롱 글로벌은 코오롱이라는 현재 대기업 글로벌 어떤 메이커고 또 실제로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적인 어떤 강점들은 주로 현재 풍력단지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쪽 관련된 엔지니어링 쪽의 강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국내 아파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고요. 코오롱은 하늘채라는 어떤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주택 경기의 약세와 함께 어떤 침체, 어떤 약간 리스크 부분들은 있지만은 비주택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까지 해소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반응을 좀 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10,000원대, 그다음에 17,000원, 18,000원이니까
W에 대한 거의 한 180% 정도, 80% 정도 오른 가격이죠. 근데 상승 부분을 거의 이제 반납을 좀 한 상태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첫 급등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전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코론 글로벌이 이번에 어떤 그 수주 현재 엑스포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혜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은 너무나도 의외였던 상황이고 물론 명분에서 좀 상당히 약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리젠테이션의 천재국인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뭐 대단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먹혀들지 않는 부분들은 중동의 어떤 대세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쪽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옴시티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전 세계를 이끄는 어떤 블랙홀의 어떤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명분에서 모든 것이 지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대신 수주로서 많은 것들을 좀 커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수도 이전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주택 부문 강세로 주택 부문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이슈와 함께 기술적인 차트 부분에서도 세 번째 돌파 맞이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현재 23.52% 급등하면서 14,6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하상가 종목 코오롱 글로벌 뽑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를 해봤고요. 오후장 대비까지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종목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KTCS입니다. 네, KTCS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은 KTCS입니다. KTCS 주가가 시간 외에서 어제 급등했었죠. KTSAT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국내에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KTSAT, 미국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한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예, 자 KT 이제 어떤 그 자회사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4 콜센터 이 부분을 좀 전담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KT IS하고 CS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IS는 수도권 쪽에 해당이 되고 비수도권은 KT CS가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데 무슨 124 콜센터인데 이렇게 뭐 성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KT가 이제 믿음이라는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를 좀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B2B 사업의 강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인공지능 고객센터 이런 아웃바운드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가 한 700억 정도 수준인데 인공지능 콜센터 AICC 부분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그 인공지능의 어떤 서비스를 바탕으로 수주액만 한 이제 서너 배 정도가 이제 증폭이 됐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열사 쪽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를 KTIS하고 CS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KTIS, CS를 단순히 114 뭐 전화 이렇게 받는 어떻게 보면은 사양 산업이나 이쪽이 아니고 첨단 사업으로 바뀌어주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믿음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연초에 2,000원짜리가 6,000원이니까 뭐 적지 않는 3배 정도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조정을 보이고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요.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됐던 것이 한 9월 달에 이슈가 됐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 좀 이슈가 좀 됐다가 또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신고가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총도 워낙 좀 적은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들이 이제 상승
상승세파 십자도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5장에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핫 이슈가 좀 되고 있죠. 뜨겁게 다시 한번 타오르셨기 때문에 이런 그 틈새 종목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종목이 또 순환매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KTCS 만나봤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세 어제 들어왔고요.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장기적으로 신고가 패턴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렇다면 해당 종목 전략 함께 세워봐야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두 번째 인기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떤 종목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꼽아주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개인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지금 캠프야라고 부른다고 하죠. 2023이 출시 4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어제 소식을 전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게임빌 슈퍼스타즈 시나리오를 리뉴얼하고 새롭게 선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종목 오후장에서도 쭉 살펴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게임주가 소외가 되다가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는데 겨울 방학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이 이제 게임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주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됐던 부분들은 대형 게임사 쪽은 P2E 다시 말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요 오리지널 정통의 어떤 서비스만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P2E 게임, 블록체인과 결합한 P2E 게임을 하고 있고 또 게임사는 현재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면 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행에 대한 차익들이 굉장히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위메이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었는데 두 번째 성공 모델 다시 말해서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컴투스 부분들이 C2X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어떤 메인넷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코인원과의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자회사 컴투스에서 게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 를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이 좀 가시화되고 내년에 XR 출시, 애플의 XR 출시가 가시화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컴투스 홀딩스를 유매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후발주로서 컴투스 홀딩스를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파동이라는 것은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한 달 상승과 조정을 마치고 두 달 상승이 일어나는 어떤 흐름에서 어떤 상승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형적인 탄생 파동의 유행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현재 발행할 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오지 홀딩스도 있고 컴투스도 있고 그다음에 유메이드 쪽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게임주 소외됐었다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스타 2023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들 위메이드가 끌고 컴투스 홀딩스가 밀면서 확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블록체인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컴투스 홀딩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증시 이슈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반도체 설계 공정과 AI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난도 증가와 3D 구조 설계 그리고 EUV 도입 등으로 칩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 과정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연산 실행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슈 포커스 반도체 설계 공정과 AI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이제 현재 우리가 이슈를 이제 알아봐야 할 부분들은 현재 이제 반도체 지금까지는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공정과 후공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로 보면은 이제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건물 외관을 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후공정은 내부 꾸미고 뭐 가구, 뭐 집기 다 뭐 들어온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에서 이제 설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마찬가지 반도체에서도 설계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설계 부분들을 빅테크 기업에서 계속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반도체 설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은 웨이퍼 생산하고 패키징 테스트 이 이제 파운드리 과정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다는 거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은 설계 부분인데 설계 부분에서 세 가지 업체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현재 IP 그 부분 기업하고요. 칩리스, 이게 칩이 없다는 뜻은 설계만 해준다는 개념이고, 팹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장이 없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고 실제 현재 팹리스는 현재 그 반도체를 파는 겁니다. 다만 설계만 하고 위탁하고 또 설계가 있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물론 자체적으로 IP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들은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팹리스 기업 부분들이 현재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하고 약간 중간 단계에서 연결고리 그다음에 판매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IP 기업, 팹리스 기업, 디자인 하우스 이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골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삼성하고 TSMC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파운드리를 하는데 외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비교해 보면은 IP, 그다음에 뭐 엔진 개발 툴, 뭐 EDA,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나머지는 디자인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가장 삼성 부분하고 TSMC 부분들이 격돌을 좀 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IP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하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디자인 하우스 개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TSMC에 비해서 많이 이제 밀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에서는 파운드리 생태계 현재
SAF이라는 생태계를 구성해서 현재 디자인 하우스, IP 설계 자산, 그다음에 디자인 파트너 이런 그 부분들을 하나의 큰 생태계를 구성해서 파운드리 외주 생산을 현재 집중화시키는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수혜주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또 칩 설계는 현재 대세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칩, 현재 SoC라고 하죠. SoC 칩, 그다음에 SiP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그 SoC 칩 같은 경우는 하나의 칩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제작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 말씀드렸고, 칩넷 다시 말해서 SiP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따로따로 제작이 돼서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개 중에 현재 왼쪽에 어떤 그 단일 칩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단일 칩 구성을 중에서 기능을 효율화시켜야 되는데,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에서 보면은 세 가지 어떤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U가 CPU를 대체하는 것이 이제 GPU 개념이고, GPU를 좀 더 효율화 개념이 FPGA 방식에 좀 해당이 되는데, 표로 보시다시피 같은 병렬 처리 방식인데 이 부분들은 더 구체화 또 시켜주는 그런 개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GPU보다는 더 효율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다, 즉 생각이 좀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는 보통 화이트보드형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문자가 현재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범용 어떤 문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직 반도체 부분들은 이렇게 칩넷을 구성을 좀 해서 원하는 어떤 주문자가 들어오면은 칩넷을 다시 한번 재배열하고 칩마다 부분마다 설계 자산을 적절히 배치하고 또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현재 에이직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시세 트렌드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FPGA 방식의 어떤 화이트보드형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복잡한 설계 자산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가설계가 이미 다 돼서 원하는 어떤 주문자가 이렇게 약간만 변경을 좀 해서 약간 뜯어 고쳐서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현재 현재 업체에서 이 부분들을 보통 이제 판매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원하는 어떤 그 칩 부분들을 고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현재 그 주문자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요걸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요거는 애플 칩을 현재 메인 칩을 뜯어 보면은 CPU, GPU 그다음에 많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장착이 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보통 특수 목적용 주문 제작해서 에이직 반도체는 ASIC 에이직 반도체라고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의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렌드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에이직 반도체가 주문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NPU라는 거 있죠. CPU, GPU도 있고 NPU 부분에서 가장 활용정중의 꽃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어떤 그 현재 칩을 뜯어보면은 비슷하게 레이아웃이 다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PU, GPU, DRAM
모든 기능을 한 번에 하는 SoC 칩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칩의 모습을 뜯어보면은 기판 위에 이걸 뜯어보면은 FSD 풀 자율주행 칩이라는 거 하죠. 이걸 뜯어보면은 그 안에도 NPU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맞게끔 특화된 어떤 그 부분이죠. 인공신경망의 칩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NPU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그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AI 반도체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AI 반도체 부분을 보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GPU 방식이 엔비디아, AMD가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FPGA 방식, ASIC 방식, 뉴로모픽 방식 각기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체를 AI 반도체 모르기 때문에 AI 반도체로 뭉텅그려서 이야기하지만은 조금씩 다 어떤 기능이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AI 반도체 부분들은 개발사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퓨리오 AI사하고 리벨리온, 사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표도 마찬가지 주문용으로 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화이트보드용 하는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죠. 퓨리오사가 하는 것은 외국의 어떤 FPGA 방식의 반도체를 그대로 들여와서 원하는 어떤 인공지능에 맞게 설계만 다시 해서 이걸 팹리스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외주 생산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보면은 AI 반도체 동향을 보면은 협력 동향이 거의 뚜렷하고 있죠.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삼성의 협력 관계 부분들이 있고요. 리벨리온은 KT하고 카카오하고 협력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피온 같은 경우는 SK 그다음에 NHN 클라우드 쪽에 어떤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AI 반도체는 거의 3파전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 자산도 현재 중요하지만은 시스템 어떤 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스템 중에서 NPU 방식의 칩을 설계하는 부분들, 또 설계해서 로열티를 받고 파는 부분들이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모든 제반 과정들을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반도체 설계 공정과 AI 반도체 들어봤습니다. 이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그동안 쭉 열강을 해주셨었는데요. 그중에서 빠졌던 중요한 부분을 오늘 더욱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삼성과 TSMC 등 주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서 짚어봤고요. 인공지능과 칩 설계, 대세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트렌드를 찾아서 관련된 수혜주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가실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오늘 AS 차원에서 체크해볼 종목은 11월 21일 추천 종목이었죠. HPSP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PSP는 오늘도 오전장에서 3% 넘게 강세를 연출했었는데요. 24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입니다. 반도체 고압수소 어닐링 공정기술 기업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이케이 물질을 접착하는 데서 고온
조합으로 하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D램 같은 경우는 현재 트랜지스터가 가장 밑바탕에 깔리고 그 위에 커패시터를 구성을 한다 말씀드렸죠. 그 위에 전선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트랜지스터나 또는 현재 커패시터를 직접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절연 물질, 누설 전류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공정에서는 현재 산화규소, 산화막 이 물질이 쓰였는데 미세화될수록 새로운 물질, 하이K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K 물질을 접착한 과정에서 현재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온도를 높게 되면은 하이K 물질하고 같이 인접이 됐던 현재 메탈 게이트 부분들이 먼저 녹기 때문에 요거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온으로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하이K 물질을 접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온에서 아주 고압에서 하면은 그게 부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메탈 물질이 녹지 않고 이걸 접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미세화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현재 시총이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좀 날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 직전 돌파 직전에 이야기했는데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후발적인 어떤 첨단 공정의 어떤 수혜주 아시려면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대거 매집한 게 눈에 띕니다. HPSP 3분기 매출액은 41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 상회했는데요. 이 메모리 장비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형 매출이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낸드 신규 고객에 대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최종 장비 양산 테스트 결과와 함께 신장비 데모 테스트 결과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혜주 들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 종목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동메달은 AD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 AD 테크놀로지는 이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 암과 네오버스 그리고 컴퓨터 서브시스템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27일 밝혔는데요. 이 종목 동메달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번 꼽아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문용 반도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문용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이고요. AD 테크놀로지의 사업 모델 부분들은 IP 업체의 어떤 그 설계 자산,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의 설계 공정 그 사이에서 칩리스 기업들이 현재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칩을 무사히 할 수 있게끔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물론 자체적으로 필요한 IP 자산도 자기의 어떤 자산도 공급하고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판매되면은 로열티 수익이 판매되는 한 계속해서 현재 유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성장 산업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죠.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삼성이나 TSMC에서는. 근데 AD 테크놀로지가 현재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대 글로벌 파트너 협력상도 수상을 좀 했습니다. 삼성의 베스트 어떤 그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TSMC 두 회사 다 현재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됐고 TSMC의 어떤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은 AD 테크놀로지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최고라는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현재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설계 엔지니어링 현재 인력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AD 테크놀로지가 500명, 코아시아 400명, 뭐 나머지 업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최대의 어떤 베스트 어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또 AD 테크놀로지가 그동안에 IP 자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 보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계를 했을 때 시스템 인치 설계를 했을 때 자기 자산도 필요하면은 끼워 놓고요. 물론 고객사하고 협의를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필요한 어떤 레이아웃, 칩넷의 부분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AD 테크놀로지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SSD 컨트롤러 요거의 설계 자산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DP 500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5나노 공정, 그러니까 지금 3나노까지 와 있죠. 5나노 공정에 대한 설계 플랫폼을 완벽하게 삼성 공조하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어떤 설계 공정의 어떤 설계도 가능한 최우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맞고요. 그 다음 장은 좀 약간 뭐 보시긴 안 해야지만은 많은 어떤 설계 어떤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베스트 동메달 또 선정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3나노 지혜 현재 공정의 기술 기반 설계에도 이번에 최근에 뉴스인데 수주를 냈기 때문에 최첨단 공정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AD 칩스 부분들이 직전 고점을 이번에 약간 넘어가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뭐 좋은 의미의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외국인도 역시 어제 물량을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AD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최고다라는 부분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바로 가져다 대시면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2위 은메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가온칩스입니다. 네, 가온칩스 정말 좋은 종목이죠. 반도체 장비 시장 고속 성장과 함께 이 삼성의 MPW 사업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오늘 은메달로 꼽아주신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온칩스는 현재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요새 유행이죠. 차량용 반도체에 거의 특화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일반 설계 자산의 디자인 파트너보다 굉장히 우수한 개념이고요. 당연히 이제 삼성 글로벌 메이저 이제 파운드리에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설계 자산 IP 기업인 현재 ARM과도 협력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은 앞서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반도체 SiC 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부분으로 나눠지죠. 근데 가온칩스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설계 자산의 어떤 그 칩리스 기업이 원하는 어떤 설계 목적이 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현재 위탁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탈로 좀 해주고 있고, 현재 가온칩스의 이제 고객사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고객사가 있죠.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LX 세미콘, 그다음에 텔레피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칩리스 기업의 대부분이 가온칩스의 어떤 솔루션을 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현재 인공지능 쪽으로 보시면은 칩리스 기업 이렇게 보시고 있죠. 그만큼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현재 차량용 반도체 또 자율주행이 확대가 됐을 때는 이 업체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직접 개발을 했고 또 차량용에 들어간 또 반도체 내역들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온칩스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똑같이 이제 갱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그 설계 자산 쪽에 어떤 투자 이슈 그다음에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에 특화된 기업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는 흐름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신고가 경신하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위 은메달 종목 가온칩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금메달 1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IP 설계 업체고요. 적자 규모는 커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PU 3.0 개발 소식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메달 종목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볼까요? 네, 자 인공지능 관련된 AI 현재 서비스 부분들이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되는 부분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이제 보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 칩 중에 GPU라는, NPU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PU 방식이 인간 신경만을 그대로 좀 따서 하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업체가 개발에 대한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초전력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엣지라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아닌 현재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또 수혜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의 트렌드가 CPU에서 GPU, GPU에서 NPU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를 NPU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NPU로 바꿔서 초고율로 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어떤 솔루션, 다시 말해서 NPU 안에서도 뭐 딜의 어떤 부분이 차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메모리 시스템 솔루션을 해서 현재 NPU 쪽하고 현재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 어떤 교통망, 다시 말해서 데이터에 대량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자산들을 독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수록 이 업체들 성장력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뭐 실제로 그림이 어렵지만은 이런 설계 자산 내야, 칩넷 내야 기술을 한다. 실제 IP 솔루션을 만들었던 실제 예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뭐 자세한 부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반도체 회로 공정 이제 전공을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이제 성장 트렌드 쪽의 또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능형 보안 카메라,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많은 어떤 분야의 어떤 설계 자산 기업들이 있고 이 업체들이 당연히 이런 NPU 쪽의 어떤 칩 자산을 설계해서 현재 칩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쪽에 NPU를 전체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칩넷에 NPU에 담당하는 어떤 설계 자산을 넣어서 만드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로열티 수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칩넷 기업이 다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설계 자산을 짜다가 커스터마이징하고 부족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NPU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수혜주가 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매출액 이 부분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많은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현재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연초에 크게 올랐죠. 근데 오랫동안 행보를 했어도 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고개를 들고 신고가를 앞도주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 종목으로 AI의 어떤 디바이스 시대에 온 디바이스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최고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메달 종목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NPU 쪽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종목이고요. 챗 GPT 수혜주 1위 종목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1위로 랭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래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해 주신다면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반도체 설계 공정과 AI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네옴시티와 블록체인 관련주 순환매 전략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고수익 구조의 후공정 테스트 역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함께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과 함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 사우디 엑스포 수주 기대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역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